최후의 우승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미션은 하나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팔로우업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신중해진 것 같아요. 아, 다시 못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정만 남겨두고 계시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가겠다. 확실히 병행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와서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까지 최양성소 참가하면서 이 장면만큼은 기억에 남는다. 저는 탈락자 나왔을 때 바로 퇴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망고밤님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최준철 대표님이랑 회의실에서 제가 분석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랑 내가 기업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최양성소 하면서 전과 후에 알려드렸어요. 그냥 올해가 사실 되게 좀 도전을 많이 하는 해였던 것 같고 앞으로 제 투자 인생에 어느 정도 확신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저는 촬영 전과 후에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최준철 대표님과 아는 사이가 되었다. 이게 제일 저는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고요. 오늘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됐는데 발표에 마음 가고 아, 근데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속도가 좀 안 보내고 어쩔 수 없이 서바이벌 형태를 유지를 하긴 했지만 막 대결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항상 배워가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남은 놈이 야비해 보이잖아요. 이번 마지막 저희 어떻게 보면 라운드도 대표님이 어떤 말씀 피드백 해주시는지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까지 너무 하시는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두 분이 오셨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협력자셨다가 이제 경쟁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잖아요. 이제 남이죠. 네, 기분이 어때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을 먼저 드렸네. 그동안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쳐왔고 리서치를 하는 깊이라든가 이제는 어떤 종목을 보게 되면 좀 막연한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왁구를 잡으면 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통과를 하셨는데 이번 라운드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리서치가 뭐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가 아니고 그 리서치 결과물이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반영이 되고 포트폴리오가 다시 어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은 투자의 완성인데 이 끝단계 리서치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일단 팔로우 과제를 드렸죠. 3분기 실적을 보고 팔로우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지까지를 좀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팔로우업과 연계된 포트폴리오 구축 이게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종목들 최양성소 전체를 통틀어서 다뤄왔던 종목들을 생각해본 각자의 기준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이 두 축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들과 경쟁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부동의 1위님부터 준비해 온 내용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양성소 애널리스트 훈련생 부동의 1위 포트폴리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하반기 파트와 내년 대비 파트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스위칭을 해간다라고 좀 포트 전략을 짜봤고요. 공격수 위주의 포트폴리오보다는 방어주 위주의 배당이 많이 나오는 그 포트를 먼저 구성을 하고 이제 배당 결산 기준일 이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내년을 좀 대비하자라고 좀 전반적인 컨셉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배당 시즌 맞춰서 배당이 우수한 기업으로 비중을 일단 먼저 좀 많이 채웠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초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각 기업마다 사실 매력 포인트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선별함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투자 아이디어에 맞는 점수에 따라서 좀 분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수에 기대하는 건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통해서 확정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 하방 메리트가 있는 기업, 그리고 미드필더는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이제 배당도 어느 정도 준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팔방미연 같은 기업을 좀 선별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뽑았던 기업들 총 점수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26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적으로 이 기업이 왜 매력 있냐를 좀 판단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양HC가 지금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체크를 해봤을 때 수주잔고가 일단은 한 80% QOQ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4분기 업황, 경쟁사 업황을 체크해봤을 때 한택이라든지 범한 메카텍이라든지 수주 상황이 굉장히 호조라고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말고도 4분기 수주 상황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 회사의 전방 같은 경우에도 JGC나 일본 쪽에 치오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완전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LNG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을 늘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업황 호조로 돌아설 수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HPSO라고 해서 이제 해양 시추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 부분 물량이 나올 게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내년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받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확신도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방 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주가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좀 시장 점수를 좀 낮게 부여를 했고요. LNG에 대해서 최근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섹터 매력도도 좀 낮춰서 평가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도 좀 팔로우업을 드리면 생각했던 것만큼 영업이익 적자는 안 나왔는데 매출액 성장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3분기에 나온 일성 비용이 한 5억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사실 우려를 크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방산 쪽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닝에 대한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장 확신도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평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격 점수와 개별 점수를 좀 낮게 부여를 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전체 사업에 대한 확신 있는 뭔가 인프라를 갖는다던가 팔로우 역량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 상황에 있어서 PER로 넘어갈 것인가 PBR 밸류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PBR 밸류로 받았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 업사이드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PBR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싼 가격에 와 있다. 그리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가격 점수에서 점수를 낮췄고요. 이제 지금 워낙 핫하다 보니까 시장 점수를 좀 많이 부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우수해졌거든요. 이번에 11월 13일 날에 지금 주주환원 공시를 했는데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거의 15%에 해당하는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 내후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주주 상황을 봤을 때나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비영업 유형 자산을 매각을 해서 계속 환원을 늘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계속 지속성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 배당률 15% 기준이면 상당히 우수한 배당률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에서 좀 많은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환원율 기준으로 13%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현금흐름 창출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력도를 느꼈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자사주 매입 공시로 하던 부분을 배당으로 좀 늘려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12월 이사회를 열어서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일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정부의 밸류업 선봉장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그 향후 배당 성향도 늘려준다는 점에서 있어서 배당 성장을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점수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35점 미만의 기업들은 다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치가 어느 정도 허들 높은 기업만 포트에 이제 라인업에 넣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선발을 해서 결국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처음에 고민했던 건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개별 기업 수에 대한 걸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단순히 기업 수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섹터 간의 분산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워낙 환경이 좋고 지금 고금리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금리도 하락세에 있다는 점에서 주식은 좀 늘려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정부도 계속해서 환원 정책 강화라든지 상법 개정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기 위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주식 포션이 좀 많아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팔로우 역량과 그리고 개별 기업이 분산되는 그 분산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지점이 한 5개에서 8개의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 고환율 상황, 유가는 안정적인 국면, 정치는 밸류업 과정에 있으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골라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포메이션은 일단은 수비수 50%, 그리고 공격수 40%, 미드필더 10%로 구성을 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메가스터디 교육 이런 쪽은 이제 환원율이 10%가 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높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앞의 미래를 좀 봐야 될 텐데 디램 가격도 26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 상황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일단은 포트 지금 편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기아나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5% 이상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당 매력도도 하반기에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이 작용할 때 부분도 있고 이제 관세 효과가 이제 개선되면서 YOY로는 성장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려가는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스텝을 말씀드리면 초기에 25년 포메이션을 구축을 하고 이제 팔로우 과정을 거쳐서 제가 26년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촉매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타임라인별로 좀 팔로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27년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나올 체크 포인트가 사실 서버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를 얼마나 증가시킬 것이냐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기준으로 26년에 디램 출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실 디램 가격의 상방 하방이 조금 정해질 수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뭐 MCVX 가동이라든지 삼성전자가 HBM4의 실기를 만약이라도 한다면 원C로 전환을 한다든지 디램을 많이 늘린다든지 이런 우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팔로업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양 HC 같은 경우에 내년 기점으로 수주라든지 어닝이 턴을 할 거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부터는 QOQ 단위로 좀 성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10% 편입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수주 잔고나 영업상을 체킹해 가면서 점차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좀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브 일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부터 수주가 이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매출 개시가 되는 프로젝트도 KGB 유사 체계라든지 P 프로젝트라고 중동향의 지대공 미사일 나가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이 매출로 계속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분기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은 방산에서 꾸준히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슈가 또 비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막 모아나갈 필요보다는 내년 연초부터 차분히 좀 사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얘도 향후에 포트 편입 30% 이상 할 걸로 목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제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약간 계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고안했던 축구 포메이션에 접목해서 한 경우를 사실 처음 봐가지고 사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좀 고민 좀 되는데 제가 그 한국형 가치투자에서 그 442 포메이션 큰 생각 없이 쓴 건데 의외로 그걸 되게 재미있어 하고 그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굳이 공격수와 수비수와 미드필더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공격수로만 세팅했을 때와 수비수로만 세팅했을 때와 그냥 안정적으로 세팅했을 때와의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포메이션을 짜는 게 공격수 세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확신에 차서 내가 이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실제로는
우량한 수비수의 시장이 더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량한 수비수로 끌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공격수에 더 가점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사실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다 보면 지식 수준의 편차가 좀 발생해 보이는데, 예컨대 우양이나 웨이브보단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더 모르는 느낌이고, 사실 메가스터디도 지표로 보면 뭐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려면 사실 입시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실제로 이 입시생이 없으면은 그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뭐 제 포트폴리오가 생각한다면은 약간 약한 연결고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개량을 한 거는 좀 편하고 뭔가 마음은 좀 편한데, 막상 비상사태가 닥치면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지식 수준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요즘 핫한 종목이니까 하이닉스 얘기를 해보면은 늘 이런 종목은 그런 게 고민인 것 같아. 과연 내가 엣지가 있는가? 아니, 남들 다 하는 종목이더라도 내가 엣지 없어도 뭐 벌면 장땡이 아닌가? 뭐 이런 양쪽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엣지를 갖기는 좀 쉽지가 않고 쳐다보는 눈들도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포트폴리오 짜면서 고민 더 추가를 해보지 않았나요? 개별 점수 부여를 할 때 고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아까 메가스터디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이 개별 점수를, 그러니까 진짜 기업을 이해를 하고 뭔가 팔로우업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자신 있게 넣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점수를 제일 많이 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거기에서는 시장 가점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이 정도 열광하는 거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또 반영을 해봤을 때 하이닉스에 대한 점수를 좀 높게 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주가 논리로 받는가에 대한 이해는 있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디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그 사업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방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익 가시성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고요. 뭐 사실 뭐 답을 뭐 정해놓고 물어본 건 아니고, 저도 늘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뭐 숨어 있는 종목만 찾아야지, 남들 모르는 것만 찾아야지, 그게 꼭 답인가? 그러고 맞으면 뭐 그게 계속 가장 수익은 좀 크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취향인 것 같아.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핫한 종목을 골라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좀 들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셔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후벼파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이번 과정에 종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포트를 편입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사실 분석한 기업이 2개 정도잖아요. 그냥 제대로 인덱스 있게 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종목 피킹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능 준비할 때보다도 훨씬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시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발표 중에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와 펌텍코리아의 그 투자 타임라인은 한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몇 년짜리 정도 투자가 될까요? 최양성소 마지막 미션의 최종 우승자는